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왔습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뒤 처음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인데요.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할지 금창호 기자 그리고 목동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박성현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건 전반적인 난이도 아니겠습니까? 네.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능 그리고 또 지난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험이 어려울수록 점수가 커지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국어의 경우 올해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6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2점 올랐습니다. 이 수학 역시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6점으로 작년 수능에 비해 9점 높아졌습니다. 이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도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올해 1등급 비율은 5.51%로 지난해 수능 12.66%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요. 예. 또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3%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약 4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졸업생은 5만 7천 명입니다. 졸업생 비율이 14%로 지난해 6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꽤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선생님 여쭤보죠. 이렇게 어려웠던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보는 이제 선택형 수능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좀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앞부분에 문학이 먼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이 나오고 이렇게 익숙하게 지명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예 독서와 문학으로 장르가 구분이 돼 있었고요. 예. 그리고 독서의 앞부분에 1, 2, 3번 같은 경우 조금 낯선 문항들이 좀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수학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킬러라고 불렀던 문항들이 이제 미적분이나 확통 쪽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대한 어떤 대응력에 따라서 난이도에 대한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영어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직접 연계 70%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가 이번부터 50% 간접 연계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하는 것이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문제가 어렵지 않았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좀 짚어봤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이번 모의평가에 대학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주장입니다. 네. 이 모의평가 수학 46개 문항 가운데 6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이 고교 교육과정에 없는 수학 기호를 쓰거나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그래프, 고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예. 특히 선택 과목 미적분에선 대학 미적분학에서나 다루는 이변 함수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문항을 출제하면서 교육과정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또 검토 과정에 이상이 없을 때만 문항으로 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의 진학 지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택 과목별 응시 인원 같은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험생이 받은 원점수가 같더라도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또 선택 과목에 응시한 다른 수험생들의 이런 수준이 좀 어떤지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수학이 이런 차이가 좀 심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로 지도를 하려면 같은 등급 내에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른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처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공개 요구가 많았다면서도 문이과 통합수능이란 취지를 고려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는데요. 평가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가 공개가 되면 과목별 유불리를 따져서 전략적이고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과목 선택을 하게 된다면서 이 선택 과목 도입 취지에 맞게 적성과 진로에 따라 수험생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현장에서 진학 지도를 직접 맡고 계신 박성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선택 과목별 뭐 표준 점수라든가 또는 비율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서 진학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네, 일단 그런 관점은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 평가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의 기대 대학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에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적정 라인 분석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그 주 수능 전후로 해가지고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라인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논술이나 면접에 응시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수시 지도의 어려움이고요. 정시의 경우는 수시보다 조금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택 과목별 어떤 응시 비율에 따라서 등급 내 비율이 주어져야지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 정보를 이제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차 지원한다든지 전략을 좀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산점 부여를 해서 유불리를 확인할 때 등급 내 비율이 제공되지 않으면 네, 그마저도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도의 어떤 입결,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어떤 극심한 눈치 싸움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진학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매우 좀 당황스럽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뭐 네. 학생 본인도 그렇고 진학 지도를 맡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첫 선택형 수능인 만큼 좀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되고요. 자, 6월 모의 평가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죠.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표를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네. 일단 그래도 6월 모의평가 결과를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요.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드러난 본인의 어떤 취약 단원, 취약 과목에 대한 뭐랄까요 공부가 이번 여름방학 때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영역별로 좀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새롭게 드러난 특징들을 잘 감안해서 과목별 공부도 꾸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별 유불리 때문에 자기가 뭐 손해를 봤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요. 공통 과목이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까 공통 과목에 좀 더 학습량을 좀 이렇게 할애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득점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갖고 공부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이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말씀을 드려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동고등학교의 박성현 선생님 그리고 금창호 기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